5월 18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었던 견주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9라운드 김민준이 안정의 선행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금요경주 이어서 또다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2라운드에서는 박병화의 뒷자리를 박진우가 막혀 나갔습니다만 결국 송진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박병화하고 송정욱이 동반 입상하면서 5점 후차권에서 변수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좀 9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라운드 대부분 3대4의 맞대결 12라운드는 5대2의 싸움으로 경주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노조서들의 노조서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임재현하고 김민균이 내선만 잡는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라인 맞대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김민준이라든지 이성민, 신동현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0라운드 배정현이 이규백을 활용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정호, 김주환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정현이 아직까지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배정현 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9라운드는 김성현이 홍석한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1라운드가 문제인데 김태호가 김현, 박종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안종희, 최성국, 이진국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에 따라서 11라운드가 배당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고전했었던 소들이 재기량만 발휘 나가게 된다면 연대 선수들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우스컵 견주가 짜여졌다 말씀드리면서 지정을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윤우신, 안재용, 송정욱, 김종현, 정혜권, 김주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윤우신, 안재용, 송정욱, 김종현, 정혜권, 김주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송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조회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라는 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금요경주 때는 저치다 밀려나면서 고전했었던 김민준 전일은 꾸역꾸역 나왔습니다만 결국 안정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김민균하고 김민준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김민균은 연이틀 연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김민준은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민준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이 전일에 이어서 다시 정동호를 만났습니다. 금일만큼은 김민준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김민준하고 정동호가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라인 최성호, 최순영, 권성호, 최용진, 박대한이 있는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준이 내선자가 힘을 쓰게 된다면 정동호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 최순영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저희들은 자리 선정에 밀려나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순영이긴 합니다만 정동호 상대로는 직선 취입 승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은 분명 정동호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정동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최순영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전 김민준 상대로 최순영 직선 넘어서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준하고 최순영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에서 다시 만난 수성팀이죠. 정동호를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호의 훈련 파트너가 김민준이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준이 먼저 저치기가 아닌 내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정동호와도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순영이 직선에서 정동호 잡혀 나가는 견주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인 만큼 김민준하고 최순영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김민준, 정동호 이번 경주만큼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김민준 한 10%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최용진이 좀 기습 나서고 최순영하고 박대한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김민준 또다시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대한도 컨디션이 괜찮고 최순영도 몸싸움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요 경주처럼 김민준이 또 고전하게 된다면 최순영을 중심으로 박대하는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최순영을 중심으로 최용진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최순영하고 박대한입니다. 최순영하고 최용진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노조서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이 재기량만 발해 나가게 된다면 정동원 챙겨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순영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말씀드리면서 순례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호가 털리면 최순영과 박대한이 김민준 쫓아 나서는 견주도 상황에 따라서 김민준이 털리면 최용진까지도 노조선을 묶어서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체 기복이 심한 김민준입니다. 이번 회차만큼은 다소 몸 상태가 무겁다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7라운드 이성민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라는 점 최근 들어서 다소 좀 고점 멸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금일만큼은 전반적으로 빠른 스타일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민이 연대세력 김근영 챙겨주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지훈이 초지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손동진하고 성종우가 자리 잡고 김경록이 따라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동진이 선행력을 발휘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끝까지 종속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성민이 충분히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김근영 마크 지켜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성민이 김근영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경주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민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장 쪽에 이성민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호도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손동진 따라 나서다가 이성민이 나갔을 때 빼앗으면 그만이에요. 오히려 김근영이 때리고 이성민이 몰고 가는 작전 그 뒤는 배준호가 막혀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배준호 정도는 성종호가 흠이 꽤 차는 견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성민은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민의 뒷자리를 성종호가 꽤 차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민과 김근영 이성민과 성종호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민이 6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성민도 컨디션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점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동진이 주드록을 발휘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진이 힘을 쓰고 성종호가 몰고 갔을 때는 이성민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손동진이 힘을 쓰고 성종호를 몰고 가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는 성정우하고 손동진의 동반 입상 성정우하고 손동진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지훈은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초주보다 안고 있습니다. 합니다만 받아가게 된다면 어차피 성정우하고는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인천과 신사팀 선수들이죠. 한 살 터울인데 생년은 같습니다. 마크만 되면 김지훈도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서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까지는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성정우하고 손동진입니다. 성정우하고 김지훈 정도는 이성민이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쉽게 짜여진 편성인 만큼 이성민이 김근영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정우가 빼앗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배준호도 마크된다면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가 된다면 3차권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야 성정우하고 손동진을 묶어서도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라운드 신동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금요경주 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동현이긴 합니다만 주드럭만큼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박병화의 맞대결에서 송정욱을 놓치다 보니까 신동현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박종현과 김종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우신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고병수가 따라 나서고 박성호하고 오진우가 따라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우신의 선행 정도는 신동현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넘어서게 된다면 박종현이 따라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마크 놓치긴 했어요. 하지만 금요일 경주 때는 마크 되니까 잘 쫓아 나섰던 박종현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신동현의 뒷자리는 박종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이 아닌 금요일 경주처럼만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신동현하고 박종현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병수가 몸싸움을 통해서 밀어내게 된다면 신동현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나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은 박종현을 좀 챙겨 나갈 가능성, 금요 견주처럼 마크 지켜낸다면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병수가 털어내는 신동현과 고병수의 동반 입장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전일처럼 신동현이 다소 좀 방심을 하게 된다면 윤우신이 힘을 씁니다. 고병수가 몰고 와요. 얼마 전에도 고병수가 직선에서 취입승으로 우승차지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우신이 힘을 써준다면 고병수가 직선에서 넘어서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병수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성호도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섰습니다. 고병수하고 박성호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동현이 전열처럼 고전하게 된다면야 고병수하고 윤우신이죠. 고병수하고 박성호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노조 선수에 대한 협공 가능성도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속감적인 면에서 빠른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신동현이 젖히면 박정현, 김종현 한 명 챙겨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현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빼앗는다면 고병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윤우신하고 고병수를 묶어서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은 박정현을 뒤다 붙이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동현, 박정현의 동반 입장은 아무래도 협공의 삼복승에서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력 능력까지 갖춘 신동현이 과연 김종현, 박정현 현자 들어가는 선수들과의 호흡을 신경 쓸 수 있느냐 관건인 것 같은데, 박정현 정도는 충분히 마크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8라운드입니다. 광명수급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인 만큼 아무래도 김성현이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성현, 윤우신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우신이 흠이 마크에 나갔기 때문에 차가 나왔어야 되는데 다소 무거웠었던 김성현, 2주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아무래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다는 점,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도 없고 또 본인 라인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현이 인정받게 된다면 홍석환 활약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앞선에서 힘을 쓰고 김성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김성현 봐서는 전일도 마크에 만족했었던 것처럼 홍석환 마크에 만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김성현이 홍석환을 뒤다 붙이고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김성현, 홍석환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우하고 박진우 중에서는 아무래도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박진우가 김성현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성현은 자력 능력 갖춘 홍석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크 됐을 때 취입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취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현, 홍석환의 동반 입상 쪽 복승 중심으로 넘어서면 박진우 불러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성현이 인정을 분명 받아야 돼. 하지만 연이틀 봐서는 취입도 나오지 못하고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졌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홍석환이 재미를 보게 된다면 박진우와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홍석환이 최성우와 연합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성우도 상당히 좀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만큼 홍석환의 뒷자리 꽤 차기만 한다면 김성현이 다리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성현 인정하는 작전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현하고 홍석환을 묶어서 박진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우가 이래저래 홍석환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홍석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3차권 정도는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최성우의 틈새 공략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편성 배정받은 김성현입니다. 이런 편성 받기
쉽지만 않아요. 기회 살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급 10라운드 이번 편성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배정현이 전일 선행력 발에 나갔었던 이규백의 선행활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규백의 최대 단점 본인이 타점 잡을 수 있는 편성에서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금일 송정욱이 있고 김주환이 있고 정혜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넘어서 이규백이 힘을 쓰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욱도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희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김주환과 정혜건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배정현이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송정호하고 김주환이 내선만 잡게 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정욱이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김주환에게도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송정호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이죠. 이규백이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주환이 이규백하고 싸우거나 배정현하고 몸싸움 펼쳐 나가봐야 돼요. 송정욱도 선행과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점 훈련 파트너가 임재현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송정욱이 김주환 달고 정혜권 달고 쏘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전 이번 편성 송정욱과 김주환의 동반 입상 쪽에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정욱의 뒷자리 배정현이 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넘어서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의 몸 상태라고 한다면 짧은 젖히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몸 상태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차는 나올 수 있습니다. 송정욱과 배정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송정욱과 김주환의 동반 입상 쪽을 복승 중심으로 송정욱과 배정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규백의 내선 잡고 힘을 써주게 된다면 배정현이 몰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죠. 그 뒤를 전용조라든지 차범수가 쫓아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련한 김주환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배정현의 이규백입니다. 배정현의 김주환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이 과연 송정호, 김주환을 넘어선다면 배정현 유리해요. 하지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정욱이 다 내선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초중반이 나오죠. 이규백 못 넘어요. 그렇게 된다면 송정호, 김주환 상황에 따라서 정혜권도 3복승으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송정호가 김주환을 묶어서 배정현하고 이규백을 묶어서 3복승은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배정현이 예전의 몸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송정호, 김주환의 협공 가능성, 단 뒤집힐 가능성까지는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1라운드 김태호의 시속감이 원체 좋죠. 김태호 입장에서는 김현, 박종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김현하고 박종태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덮고 시작하고 이진국이 넘어서고 최성국의 이만진기 더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김태호 입장에서는 젖히기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현하고 박종태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호의 뒤를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혹은 버텨낼 수 있는 안정이 전일 내선 잡고 버텨내면서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호하고 안정의 동반 입장 쪽을 김태호하고 안재용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하고 안정현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고 싶은 상황인 만큼 김태호하고 안재용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실 때 김현하고 박종태 둘 중에 한 명은 챙겨줄 수 있는 김태호가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김현이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한 두 선수를 아는 점에서 이번 편서 김태호하고 김현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마크되면 죽쓰고 있긴 합니다만 타종부터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안정이 덥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김현은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호가 가면 김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정을 의식한 안정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만큼 김태호하고 안정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진국이 힘을 쓰고 안정하고 최성국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태호가 또다시 젖히기 나서다가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9기 선수들 유독 힘을 먼저 쓰면 되는데 28기들처럼 젖히기를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 점 생각해
생각해 보게 된다면 또 못 넘어서게 된다면 안정머리입니다. 안정하고 최성국, 안정하고 이진국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미들 중심으로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호가 김현, 박종태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덮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태호가 타정부터 때리지 않는 이상 줄 끊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태호하고 안정의 동반 14 쪽에 김태호하고 김현의 동반 14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안재영, 이진국, 안재영, 최성국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라운드 임재현하고 김민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은 노조입니다. 5대2로 싸우는 편성 임재현이 4주전 특별 승급기에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김민균도 몸 상태가 좋아요. 수도권,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가 먼저 경주를 주대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우준하고 마민준이 잡고 박병하고 박윤아가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병하도 시속감이 좋고 마민준하고 장우준이 후미 견제 나서게 된다면 임재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먼저 내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균과 동반 입상 가능하다. 자칫 김민균도 이번에 참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임재현 상대로 취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재현이 내손을 먼저 잡게 된다면 김민균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하가 먼저 내손 잡고 힘을 썼을 땐 임재현이 박병하를 살짝 넘어서는 아무래도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임재현하고 박병하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기세는 임재현이 좋은 것 같아요. 임재현하고 김민균의 동반 입장 쪽에 다음 복승 중심을 하는 임재현하고 박병하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내선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박병하가 내선 잡게 된다면 박민준이라든지 박병하가 내선 잡았을 때는 장우준과 협공을 통해서 임재현 견제 나서죠. 박병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뭐 저는 여유 있게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는 박병하라는 점에서 박병하고 마민준이죠. 박병하고 장우준 상황에 따라서 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임재현하고 김민균이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두 선수를 중심으로 3복승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병하고 장우준을 묶어서도 3복승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양분해서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대2의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하긴 합니다만 시속감 좋은 임재현하고 김민균 단 이 김민균의 취입이 변수이긴 만큼 복승을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강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제기량만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강자들 중심으로 연대 세력과 협공 가능성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